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의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특집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옷도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뭔가 어린이스러운 옷 이렇게 챙겨 입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어렸을 때 막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나 그런 나의 어린 시절이 담긴 물건들을 보관해 놓은 추억 상자 같은 거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억 상자에 있는 물건들을 몇 개 꺼내서 동년배 분들과 추억팔이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저는 애기들, 어린 아이들을 어마무시하게 무진장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 시험 기간 때 밤새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잠이 오지 않으려고 잠 깨려고 보는 영상, 아이돌 영상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기들 영상을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힘을 내면서 밤샘 공부를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시에 동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재작년에 INFJ 노래로 말해요 라는 영상에서 김동률님과 아이유님이 부르셨던 동화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어렸을 때의 마음들, 그런 맑고 순수한 마음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으려고 동요도 항상 많이 듣고 있고 또 어린이 시집도 읽어서 보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이 추억 상자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추억 상자에 있는 물건들을 몇 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처음으로 봐볼 게 요겁니다. 이거 제가 기억나요. 7살 때 저와 제일 친했던 단짝 친구 지연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 지연이랑 같이 우정 수첩? 같이 샀던 수첩이에요. 뭐 우리가 산 건 아니고 부모님께서 사주셨지만 제가 방금 보고 알았어요. 여기 표지에 제가 뭐 써놓은 게 있거든요. 보이시나? 좋아하는 주인공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여기 신데렐라에 아주 야무지게 쳐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가 신데렐라를 좋아했는지. 이거 보세요. 여기 막 짱구 보기라고 돼 있어요. 저한테 짱구를 보는 거는 하루의 일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짱구 보기가 써 있어요. 여기 짱구 한다. 짱구를 굉장히 좋아했네요. 지금도 당연히 좋아하는데 이때도 그냥 짱구를 좋아했구나. 뭐 이런 거. 지연이가 피났어요. 2005년 4월 23일 지연이 생일 때 쓴 것. 성은이가. 지연이라는 친구가 생일이 4월 23일이구나. 얼마 전이었겠네. 2005년이니까 내가 24살이니까 17년 전인가요? 야, 17년 전이야 이게? 나의 유치원 때가 17년 전이라니. 와, 그 숫자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이게 17년 된 수첩이라는 거죠, 지금? 와, 대박이다. 저 너무 생생해요, 이때. 엄마랑 같이 일요일 날에 교회 끝나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그 친구 집에서 개콘 보고 또 그 친구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게 무서운 게 딱 좋아 라는 만화책이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게 딱 좋아 시리즈 아시죠? 뭐 우스운 게 딱 좋아, 유치한 게 딱 좋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무서운 게 딱 좋아가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친구가 만화책이 한 2권 있어가지고 검은색 그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은색 표지색이었던 무서운 게 딱 좋아 만화책을 빌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굉장히 무서웠는데 막 관에서 발레리나가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관이 막 흔들리더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발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야 이러면서 막 놀래고 막 무서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인화하려고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몸을 움직이고 있던 건 정말 그 시체였고 뒤에서 그 귀신이 막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막 조정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 만화책에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너무 재밌고 무서웠었거든요. 이 수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캐로로 중사 은행놀이, 개구리 중사 캐로로 은행놀이 이게 있네요.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유행했었는데 요즘 친구들도 이런 거 하고 노나? 개구리 중사 캐로로 종합통장 통장놀이 하는 거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돼지 저금통도 막 그때 많이 팔리고 왜 그랬지? 한창 어린이들한테 경제 개념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게 어른들의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돼지 저금통이랑 막 어린이 용돈기 입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야, 막 이런 거 있네요. 요즘 친구들은 왜 10,000원이 이 색깔인지 모를 거야. 봐봐요. 나오잖아요. 1,000원이 보라색 1,000원이에요. 파란색이 아닙니다. 응. 이때는 50,000원권도 없었어요. 아 맞아. 50,000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때 댄스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거기가 에어로빅 협회 관장님께서 운영하시던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선수로 키워보고 싶다. 에어로빅 선수로. 그래서 그때 제가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도 땄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로빅 선수들이 이제 출전하는 그 에어로빅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때 한창 그래가지고 무한도전에서도 에어로빅 막 도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대회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막 에어로빅 선수들 막 칼, 꽃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막 4, 5학년인데 팔굽혀펴기 막 50개, 100개 막 이렇게 하고 맨날 뛰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한 대회에서 그 대회가 50,000원권이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50,000원권 발행 축하 기념 대회 같은 거였어요. 요즘에도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접기, 종이학접기 뭐야 나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종이학접기가 유행했었거든요. 아 이걸로 그거였구나.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해갖고 불어가지고 몇 개 뒤집어지면 따고 그거. 요즘에도 그거 하나? 저는 했었거든요. 와, 그리고 저의 추억에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시던 슈가룬 성은 저기 뭐야 8월 22일 8개 하트.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친구랑 놀면서 한창 이제 슈가룬에 과몰입돼 있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나도 마계에서 왔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트가 보여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 하트를 보고 아 제가 나한테 우정인지 뭐 사랑인지 아니면 흑막인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트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8월 20일 날에 내가 하트를 8개를 봤다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슈가룬에서 쇼콜라를 좋아했어요. 제 친구는 바닐라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항상 그럼 친구들이랑 이제 있으면은 역할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전 특히 역할놀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바닐라를 좋아했던 이 친구 집에서 한번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했어요. 우차사가 한창 그때 유행이었는데 웅이 아버지 아시죠? 이 이야기는 그거 이용진님 나레이션. 야 그때 이용진님이랑 지금 이용진님이랑 많이 다르다. 어렸을 때 제가 개그맨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양세형님, 이용진님, 이진호님 이런 이 세 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무튼 웅이 아버지 막 따라가고 저 그 아직도 그 나레이션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막 이 이야기는 웅이 가족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다큐 드라마로 막 그거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었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진호님이 막 어제 깡패들 나와가지고 웅이 어머니, 웅어멈 지키려고 막 발차기 하고 양세찬님이 이제 왕눈이로 나왔었어요.
근데 왕눈이가 그 댄싱 퀸 노래에 맞춰서 뭐 이런 식이었어. 막 이리 오슈 물티슈 오각 티슈 막 이러면서 그 계속 이리 오슈 냉크모슈 이게 유행어니까 그 모모슈를 그 댄싱 퀸에 맞춰가지고 노래 불렀던 그게 굉장히 웃겼었거든요, 어렸을 때. 막 그러고 우차싸 막 개콘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너무 끝이 없어. 나 진짜 다 얘기하고 싶어. 막 그때 막 응?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요, 이제 우차사에서 제가 That's very hot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돌리고 그리고 막 리마리오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막 생뚱맞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재밌었는데. 그럼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제 현재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다소 진지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예를 들면은 히어로물을 보고 나서 나는 슈퍼맨이다. 슈퍼맨인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아무튼 그런 뭐 악당이든 뭐 히어로든 그런 거를 막 따라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이래. 나도 이렇게 멋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하고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쁘고 좋고 막 그러면서도 동시에 막 짠해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도 항상 들어요. 뭐 저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죠. 24살. 아직도 어리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더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너무너무 예쁜데 정말 그래서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세상이 참 예쁘지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픈 느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뭐 지금도 많이 보지만 중학교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정말 저는 애기들 보면서 많이 울어요. 아무튼 그게 언제냐면 원래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추석이었나? 추석 특집 방송이었다가 정규 편성되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애기들이 정말 갓난 애기의 모습 때부터 계속 봤었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막 뭐 팀발 친구 막 진짜유 나가 처음으로 그 문장을 구사를 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또 펑펑 울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공원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아빠분이 어딘가 이제 멀리 계시고 아빠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가지고 막 아빠 저쪽 막 하면서 가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아이가 살면서 3년 인생? 그때가 3살이었을 거예요. 그 3년 인생 동안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본인이 배운 몇 안 되는 그 말들을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든 뱉어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준 거잖아요. 나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 네, 진정하고 왔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어린 애기가 언제 그렇게 예쁜 행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행동도 배우지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안 좋은 것도 배울 수도 있고 안 좋은 면들이 이제 접하게 될 텐데 되게 막 감동이기도 하면서 뭔가 짠하기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좀 참 제 애도 아닌데 그렇게 애기들한테는 항상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니까 저도 어리잖아요. 애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애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애기들 영상을 많이 보고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어른들한테 실망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애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아, 내가 진짜로 애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세상한테 상처받고 어른들한테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예쁜 애기들도 어른들한테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일들이 많겠구나. 물론 막 많은 어른들이, 모든 어른들이 다 잘못됐어 이런 건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어린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있으면 빨리 인지를 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보면은 세상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이제 전자화 하면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멀리까지 안 가도 팩스로 저기 할 수 있고, 뭐 손빨래로 막 빨래판에다가 막 이렇게 추운데 막 호호 불어가면서 하던 그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면 되고, 어른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이 많다. 그런 편리한 세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살기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지켜주고 어른들의 관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디지털화의 오류인 거죠. 어른들이 뭔가 쉽게 얻은 정보로 아이들을 쉽게 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보다 애기들 귀찮아 이러면서 버리는 사람도 많고,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정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에 대한 정도 없어지는 것 같다. 애들한테 나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삭막하고 인정 없는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어린이들에 대한 긴장이나 관심은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막 큰 일을 막 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항상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거를 내 시선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손소독제가 우리한테는 이제 손잡이 높이지만 이제 5살 어린 아이한테는 그게 눈 높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손소독제에서 나오는 그 소독제 때문에 눈에 들어가서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는 막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상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밀려나면은 그게 머리를 찌를 수도 있고 눈에 진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 손소독제의 그 위치가 참 어린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한 위치 선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참 그 어린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참 예술의 역할이 여기서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저의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멀리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재능을 통해서 만든 창작물로 사람들한테 그 사회적 약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고, 아니면 아예 그들을 위한 창작물을 만들거나 만든 작품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그들한테 기부를 하는 그런 돕는 예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를 비롯해서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좀 더 나아간 얘기인데, 애기들이나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우리가 더 돌봐줘야 되고 성장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줘야 되는 존재들은 다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 하게 생긴 생김새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돌봐줘야 하기 때문이라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본능적으로 호감을 갖고 보호 본능이 일어나야지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타고나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생김새를 가진 곤충들은 그러면 함부로 해도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닌 거죠. 걔네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갖춰서 태어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곤충들이 오히려 우리를 되게 무서워하고 혐오감을 느낄걸요? 와, 뭐야, 저 사람들은, 저것들은 우리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등치가 커? 내가 갈 길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아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람의 입장에만이 아니라 곤충, 뭐 동물, 자연의 입장에서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막 코끼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진흙에서 뒹굴고 막 뭐 백조가 막 몇십 년 만에 내려왔다 이런 기사들 막 뜨고 막 그래서 신기하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 지구랑 또 동물들 그런 자연을 쉬게 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너무 이야기가 많이 흘러왔죠.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은 나만 사는 게 아니다. 나와 다른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또 자연, 동물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될 것도 내가 그 시작을 여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고 생각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시고 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더 흥미롭고 더 도움이 되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